그래서 공부를 처음 할 때 중요한 것은 법회 참석이 1번입니다. 법회 참석을 안 하면 특히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법회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참석을 안 하면 어쩌냐 헬레레 하고 그냥 싹 힘이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휴지통 이야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 그냥 가버리는 거죠. 내가 아까 얘기했죠. 네덜란드에서 70일을 있었는데 처음에는 네덜란드 가서 조금 낯서니까 좀 그랬는데 나중에는 네덜란드 속에서 한국식으로 산다고 딱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법회에 참석하지 않고 계속 일과 굴리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본래 고정관념으로 그냥 가버려요. 근데 이게 얼마나 견고하고 두껍고 이게 단단한지 금방 가버려. 그래서 이제 법회 오잖아요. 그럼 약발을 조금 받아. 네, 약발 받는데 그 다음날까지 약발 조금 받는가 모르겠어. 근데 그 다음날 가면 또 헬렐레 없어져.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기존 도반들, 지금 원명 도반님이나 뭐 정원진 도반님이나 등광 도반님, 기존에 공부를 오래 하셨던 분이시지만 계속 법회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법회에 참석하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법회에 계속 참석을 하면 내가 그만큼 공부의 힘이 계속 그대로. 휴지통 이야기예요. 이게 휴지통 이야기. 그래서 자, 그러면 154쪽 읽어볼까요? 그러면 모습 공식을 어떻게 분류해야 할까요? 생활 속에서 다음의 모습 공식으로 연습합니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멈출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 처음에는 모습이 변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듣고도 끼고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게 된다. 그래서 재미없고 시시하고 실증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만약 모습이 변하는 것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면 아름답고 신비롭고 역동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꽃을 자세히 관찰한다고 해봅시다.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는 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꽃이 설 것이고 머물 수 없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고에서 시작해서 생각으로 옮겨가는 말씀이군요. 예, 우선 거기까지요. 처음에 모습 공식을 할 때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말을 반드시 붙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말은 연기로 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으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이름이 스마트폰이거든요. 스마트폰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부품이 모여서 생긴 이러한 물체를 스마트폰이라고 하거든. 지금 스마트폰이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이 부품을 다 쪼개버리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그것도 연습을 할 건데 자기 몸을 머리, 팔다리, 눈, 귀, 코, 혀, 머리카락 안에 이제 심장, 폐 이렇게 모든 장기들 전부 다 쪼갠다. 다 쪼개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일시맹 몸을 그러면은 일시맹이란 이름이 사라지죠. 일시맹이 없어집니다. 일시맹이라고 할 때는 온갖 몸의 그 장기와 이러한 몸의 그 부속, 여러 가지 조직 이런 것들이 모였을 때 딱 가르치면서 일심행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다 쓰러지고 없어지면 일심행이라는 이름이 공중에 떠버려요. 이 이름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하고 이 모습하고 딱 붙어야 이름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없었어요. 그런 이름이 없었다고. 한 스티브 잡스 나오기 전에는 없었죠. 스마트폰이라는 그 낱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어도 변하거든요. 언어도 변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이 이름은 이러한 기계를 말하자면 가르치면서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소통의 역할을 하는 언어지요. 이름이죠. 근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보느냐, 이름으로 모습을 봅니다. 이름으로 모습을 보고 모습 그 자체로 보지를 않아요. 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제일 미인의 기준이 다릅니다. 옛날의 미인의 기준이 다르고, 한국의 미인의 기준이 다르고, 북한의 미인 기준이 다르고, 유럽에서의 미인 기준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또 시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죠? 다른데 우리가 미인이라는 어떤 말하자면 이러한 사람이 미인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럼 사람을 딱 볼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요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보지 그 사람 자체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잘 때까지 뭘로 보느냐? 늘 이름으로 봅니다. 고정관념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고정관념으로 보지 그 물체를,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안 봐. 안 본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이건 그건데, 지금 한 가지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이거를 계속 하죠. 자, 유영숙 도반님, 이게 뭡니까? 유영숙 도반님. 모습이 변한다. 행동이 변한다. 그때 한번 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일시명이 왼쪽을 본다, 일시명이 오른쪽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다시 한번 이렇게 볼 때는 일시명이 왼쪽을 보거나 일시명이 오른쪽으로 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왼쪽으로 보고 오른쪽으로 본다는 것이 뭐다? 이름이죠. 이름이죠. 그 이름을 딱 붙이지 말고 그냥 한번 보라 이거지. 이름을 붙이지 말고 그냥으로 보면 뭐만 보인다? 뭐만 보인다? 지우야, 뭐만 보인다? 내가 보인다고? 뭐 내도 보이지. 다시 봐봐.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변하는 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네, 이러면 뭐다? 실제로 변하는 건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변하는 건 안 보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이제 우리 모습 공식에서 세 번째가, 처음에는 전체로 보기, 쪼개서 보기, 세 번째가 이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인데, 만약에 내가 변한다라는 것을 딱 변하는 도리로 보면 거기에 뭐가 안 붙냐면은 생각이 안 붙어요. 그냥 단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말하자면 그 상황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보거든요. 왼쪽으로 보고, 내가 지금 보면 일침이 왼쪽 보네, 오른쪽에 보네, 왼쪽 보네, 오른쪽에 보네. 여기서 더 한 번 나가면 뭐야? 왼쪽에 뭐가 있나? 오른쪽에 뭐가 있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게 내가 일시명이 왼쪽 보고 오른쪽 보는 거는 그냥 변하는 도리인데, 왼쪽에 뭐가 있나? 오른쪽에 뭐가 있나? 이건 내 망상이잖아. 이건 내 망상이에요, 내 망상. 근데 자기가 그런 망상을 짓고 있다라는 것이 자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각이 안 돼. 딱 그냥 보이는 지금 변하는 모습 다음에는 뭐다? 전부 다 망상이다. 전부 망상입니다. 그거를 자기가 모습 공식을 통해서 직접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모습 공식을 쭉 하게 되면 딱 일어나면 이거는 내 망상이지, 내 본내지, 내가 조작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막 그런 망상을 떨고 있어도 몰라. 자각이 안 돼. 오해가 다 망상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 공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변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한다. 변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을.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봅시다. 그럼 모습 공식 어떻게 굴려야 할까요?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반드시 붙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처음에 이렇게 하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스마트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이 이름이죠. 이름인데 그거를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을 말하자면 가리키는 이름이죠.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어떻게 된다? 딱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집중을 딱 해야 된다. 스마트폰.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꾸 하라고 하면 나중에 이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안 보고 안 들어. 그러면 무엇으로 하느냐?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새말개가 모습 공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왜 유바사나에 있어 신, 수, 심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관찰하는 거를. 신, 자기 몸뚱이, 수, 느낌, 감각, 그 다음에 심, 자기의 마음, 망심이죠, 망심. 법, 일체 이런 모습들, 이걸 관찰하는데 우리는 시청이 감각이 70에서 75%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거의 다예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시청각 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변한다 할 것이다라고 보는 동시에 그것이 그냥 쑥 나온다 하면 나중에 자기 생각이 일어날 때 탁 붙잡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자기 생각을 붙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것이 훈련이 되면 자기 생각도 붙잡을 수 있고 감정도 붙잡을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도 붙잡을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은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커서 내가 그거를 처음부터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더 커서 나를 잠식을 시켜. 그래서 내가 충분히 힘이 길러진 다음에 부정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생각이나 감정들도 내가 그것을 바로 관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 처음에는 모습이 변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게 돼. 말로 하는 처음에 이거는 누구나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뭐 되게 그간 사람 빼고는 다 말로 처음에 해서 우선 익어야 되지요. 말로 익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선원장은 뭐 맨날 변한다고 것이다만 하라고 하는데 이게 뭔 공부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생각이 일어나면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생각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이게 모습 공식이에요. 그래서 재미없고 시시하고 실증난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만 재미없다, 시시하다, 실증난다 그렇게 하면 그거를 딱 붙잡는 거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재미없어. 이게 뭔 공부랑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스마트폰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게 무슨 공부래? 이러면 이게 무슨 공부래가 안 잡혀. 모두 공식 아니야. 그 건물 안에 못 들어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공부래? 그러면 아이고 내가 보림선언에 뭐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또 보림선언에서 맨날 공부하고 있는데 뭐 다른 거 없나? 또 뭐 이런단 말이지. 이래서 생각에 이제 자꾸 고리를 물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딱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붙잡아서 내려놓는다. 변한다 할 것이다라는 말은 붙잡아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 내려놓는 연습을. 내려놓기만 하면 뭐다?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겠지만 그냥 믿어라 이 말이죠. 그냥 뭐 믿는다고 내 마음대로 믿어지고 그러지는 않지만 나한테 뭘 줘야 된다? 시간을 줘야 된다. 휴지통 이야기하고 똑같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뭐 이거 옮겨놓은 거 또 잊어버렸네. 어쩌네 뭐 이건 뭐 내가 뭐 기억력이 없어졌나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지. 좀 만약에 옮겨놔서 내가 또 실수하면 어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하라는 거지. 자꾸 연습.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모습이 변하는 것을 직접 관찰을 해야 된다. 이것이 1번입니다. 변하는 거 내 직접 아는데 뭐 자꾸만 열심히 하면 그래 쌌노. 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모습이 변하는 것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면 아름답고 신비롭고 역동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요새 막 그 단풍비가 내려요. 그죠? 우리 이제 그 뒤에 가로수길도 수리산 밑에 거기도 그런데 그걸 단풍이
해서 떨어지네. 이러면 뭐다? 이름으로 보는 거죠. 꽃비가 내리면 단풍비가 내리면 그 변하는 걸로 그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단풍이 들고 또 눈이 내리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이렇게 되면 이게 변하는 돌이거든요. 변하는 돌이니까 굉장히 그걸 보면 역동적이고 신비로워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그렇게 안 본다 이거지. 이름으로 본다. 꽃이 피네. 날씨가 추워졌네. 이래. 날씨가 추워진 게 아니라 뭐지?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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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름답고 신비롭고 역동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와서 공부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고 전철 타고 어떻게 다 하는 것이 뭐다? 전부 다 변하는 돌이거든요. 그 변하는 도리로 가만히 자기를 관찰을 하면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그래서 막 생각을 일으키고 하는 것도 다 변하는 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역동적, 잠시도 가만히 있을 새가 없어. 이제 그것이 쭉 변하는 도리로 쭉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본성이 드러나면서 당장의 마음으로 쭉 하게 된다. 당장의 마음은 뭐가 없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거든. 그래서 늘 당장의 마음이라. 그런데 변하는 도리를 모르면 이 당장의 마음이 되지를 않는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 꽃을 그렇게 연습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라보기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모습 공식은 살아있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맑아지고 밤에는 어두워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나고 추고 생각이 나라 사라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변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하는 우리로 보는 사람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저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곳이거든요. 아침이 되면 밝아지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나고 죽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쉴 새 없이 움직여요. 그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을 변하는 도리로 봐요. 이름을 붙이지 말고 변하는 도리로 계속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변하는 도리로만 볼 수 있으면 번뇌망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근데 변하는 도리로 안 보고 뭘로 본다? 이름으로 고정관념으로 보면 거기에 막 번뇌가 이래야 되는데 이래 안 해. 저래야 되는데 또 안 해.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막 번뇌망상이 뒤풀죠. 예, 그래서 변하는 도리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공식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모습을 잘 관찰하여 모습이 변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 생활이 전부 변하는 놀이지만 우리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하고 또 돌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뿐만 아니라 이 불교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재행무상이다. 재행무상. 변한다라는 겁니다. 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하면, 변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면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하다. 근데 변한다라는 사실을 관찰을 안 하고 자꾸만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자꾸만 뭘 찾으러 다니려고 하면 공부를 자기가 앞에 자꾸만 장애물을 설치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